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남시 의료원 이중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코로나19 시대의 공공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저희 성남시 의료원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남시 의료원은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에서 서울의 강남 지역 바로 밑에 붙어 있는 인구 100만 정도의 도시입니다. 성남시를 다시 살펴보면 수정구와 중원구, 분당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비록 세 개의 구로 나누어져 있지만 그 현재 생활권은 수정, 중원 생활권, 그리고 분당 생활권, 그리고 판교 생활권으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정 중원 생활권이 성남이 처음 만들어질 때 주민들이 주로 거주하시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수정 중원 생활권은 오래전부터 성남 시민들이 거주하던 곳으로서 도시의 모양을 보면 1980년대, 90년대 도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당 생활권은 신도시가 개발된 지역으로서 아주 쾌적한 아파트촌과 잘 만들어진 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교 생활권은 최근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서 우리나라 굴지의 IT 기업, BT 기업과 같은 최첨단 기업들이 현재 들어서고 있는 매우 좋은 지역입니다. 이 세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원도심이라고 부르는 수정 중원 구역이 경제적으로 조금 낙후되어 있고 또 성남시에는 좋은 의료기관들이 여럿 있는데 그 대부분이 분당 생활권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 중원구역에 있는 주민들의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건강권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저희 성남시 의료원이 건립되게 되었습니다. 저희 성남시 의료원은 그래서 시민을 위한 병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성남시 의료원을 위성 사진으로 본 모습입니다. 이 주거지역 한가운데 현재 건축 중인 그 부지를 보시는 건데요. 거주지역 한가운데 소재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성남시청의 구청사 부지에다가 병원을 건립했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성남시 원도심 수정중원 생활권의 한가운데는 아닙니다만, 정가운데는 아닙니다만 중앙지역에 저희 성남시 의료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부만 빼고는 거의 다 건립이 완료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성남시 의료원은 만들어진 이유도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미션은 신뢰받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 정진을 실현한다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비전은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역사회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병원, 책임지는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시민과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는 병원, 진료, 연구, 교육의 조화로 발전하는 병원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코로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10월 5일 기준으로 24,0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수도권이라고 부르는 서울과 경기도, 인천을 합치면 인구가 한 전국 인구의 50%가 조금 넘는 수준인데 환자는 44.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대구 경북 지역에 환자가 밀집된 것을 생각하면 그 한 인구에 거의 비례하는 수준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도는 서울에 비해서 인구는 더 많지만 환자가 조금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점은 인구 밀집이 심할수록 감염병이 전염이 잘 되는 점을 고려하면 예측할 수 있는 경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의 발생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서울은 거의 대부분 지역이 인구 100만 명당 250명 이상의 확진자를 보이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는 인구 100만 명당 250명 이하의 지역도 포함되어 있는 형태를 보입니다. 저희 성남시는 그 중간쯤 되는 인구 100만 명당 250에서 499명의 확진자가 있는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에서 저희 성남시 의료원을 포함해서 지방 의료원들이 환자를 수용하는 큰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그 법률적 근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6항에서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의료원의 역할로서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과 비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남시 의료원도 지방의료원의 하나로서 현재 코로나 감염병 사태에 참여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유행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백신이 있어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고 그래도 발생한 환자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치료약으로 치료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에 대해서는 현재 이런 백신과 치료약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대응 전략은 전염을 차단하고 환자를 격리하는 방법을 쓰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보건의료 체계가 수용할 수 있는 환자보다 더 많은 환자들이 급작히 발생했을 때 그 수용이 안 되는 문제 때문에 보건의료 체계가 붕괴하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염 차단과 격리의 전략을 통해서 환자의 발생을 더 늦추고 최고 발생량을 낮춤으로써 보건의료 체계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방법을 전략을 구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는 보건의료 체계의 수용 능력을 확대함으로써 그 발생하는 환자들을 수용해내는, 대체해내는 이런 방법도 같이 구사하게 되는데, 저희 지방의료원들은 일반 진료를 멈추고 코로나 전담병원으로서 코로나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이 보건의료 체계의 수용 능력을 확대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활용되었습니다. 전국의 코로나19 병상 수는 음악 병상이 4,000여 개,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이 400여 개, 그리고 그야말로 중환자실 병상이 140여 개 현재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음압 병상의 95% 이상이 지방의료원에서 제공하는 병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 병상 수를 보더라도 음압 병상 630개, 중환자실 병상 44개, 생활치료센터 4개소를 가지고 총 1,000여 명의 환자를 수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 음압병상의 90.3%가 지방의료원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환자실 병상에서 지방의료원이 담당하는 비중은 43%로서 전체 환자에 비해서는 낮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 성남시 의료원은 음압병상 85병상, ICU 병상 9병상을 현재 보유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이런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요약을 해보면, 실제로 입원 환자들의 대부분을 90% 이상 대부분을 수용한 그런 기능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중증 환자로 변했을 때는 그 환자에게 치료하는 능력은 심각하게 부족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국적으로 환자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수용 능력이 초과할 때에 대한 대응 방안은 없는 상태에서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를 수용하고 입원시켜서 치료를 했습니다만은 그 역할이 능동적이기보다는 수동적으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그 피로감과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장기화되면서 일반 진료가 중단된 기간이 길어져서 그 진료 기능이 많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이 도표는 유럽에 있는 국가들의 코로나 발생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영국은 겨울이 10월에 들어오면서 급작히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증가하고 있어서 국가 비상사태가 선언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일부 국가, 이태리와 독일과 같은 국가는 그렇게 그다지 많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현재 독일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남은 겨울 시기 동안에 겨울철 대유행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확실하게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의료기관에 현재 전국적으로 갖고 있는 4,000여 병상을 넘어서는 환자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경험한 코로나 환자들은 80%가 무증상이거나 경증 환자였습니다. 중증과 위중 환자는 합쳐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증상과 경증 환자에 대한 기준을 확립해서 이런 환자들은 자택에서 격리하거나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하게 해서 치료를 해야 되겠고, 중증이나 위중 상태에 있는 환자들만 병원,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90% 이상의 환자를 수용한 지방의료원이 수동적으로만 기능함으로써 실제로 효과적인 대응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염병에 대한 권한과 기능을 지방의료원으로 집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지방의료원의 중증 및 위중 환자 치료 역량을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려면 중환자실의 시설과 장비,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난 시기에 제대로 기능을 해내려면 그 역할을 평소에도 늘 하던 일을 맡겨야지 잘 해낼 수가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평소에는 안 하던 역할을 지방의료원에 재난 시기에 갑자기 맡기면 제대로 해낼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건소와 지방의료원의 감염병 대응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이 기능이 평소에도 기능할 수 있도록 상시화하는 이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있는 중환자실 병실과 자택격리 생활치료센터의 관리 기능을 지방의료원이 할 수 있도록 전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성남시 의료원이 대응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액투석이 필요한 혈액투석을 늘 해오던 환자분이 확진자가 되거나 혹은 밀접 접촉자가 되고 나면 평소에 본인이 혈액투석을 받던 병원에서 혈액투석을 못 받게 됨으로써 굉장한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의료원은 혈액투석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이런 환자를 투석을 못 받아서 어려움을 겪는 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투석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 확진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린이 환자들은 보호자와 함께 입원을 해야 되는 그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방의료원에서 잘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저희 의료원은 이 환아와 보호자를 같이 수용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응급 환자들 중에서 발열이 동반이 되면 코로나19 확진 여부가 확인되기 전에는 응급실에서 외면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성남시 의료원은 공공병원으로서 발열 응급 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남시 의료원은 개원 단계에 있던 병원으로서 의료진도 경험이 부족하고 또 수적으로도 부족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전담병원이 되어서 처음에는 경증 환자만을 수용하는 기능으로 역할을 해오다가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맞이해서 저희도 경험이 축적이 되면서 현재는 중환자실까지 운영하는 중증 환자 수용 기능으로 빠르게 대처를 해온 점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또 코로나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완전히 건절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매우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잘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의료원인 저희 성남시 의료원과 그동안에 또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좀 개선을 해서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사태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데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